자담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자담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분들은 판매점 또는 가맹점 대표가 되겠죠. 이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참여를 하실수록 좋죠. 이걸 추구한다면,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담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회사가 성장해요. 이 숫자가 적을수록 회사가 성장을 못해요. 그럼 회사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좀 더 수익성이 나는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서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회사가 성장해야 되니까. 자담인이 성장할 수 있는, 자담인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수익성, 또 자담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자담인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참여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가 성장을 멈추게 되죠. 그러면 회사는 바꿔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버려야 되죠. 그래서 함께 할 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의 편승해서 거기에 자기를 숨기면은 전체가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내지만은 전체가 다 가라앉습니다. 그게 조직 문화예요. 내가 조직 속에서 어떤 단체 속에서 내가 성장하려면은 내가 그 단체 조직에 내가 공헌을 해야 돼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내가 희생을 하나를 하게 되면은 조직으로부터, 그 단체로부터 열을 받는 게 조직 문화예요. 근데 내가 공헌을 안 해요. 희생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나는 그냥 나오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교육 안 해도, 교육 안 들어도 돼. 이러신 분들은, 만약에 이분들이 전부 그런다 해보세요. 자담이는 가라앉게 되죠? 근데, 그래, 내가 일을 더 할 때, 내 자신에게 10이라는 보상이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진행할 때, 나를 포함해서 자담이는 엄청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가기 싫어요. 예를 들어 교회당을 오늘은 가기 싫고, 오늘은 아프고, 오늘은 피곤하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 교회당 건물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 목사도 떠나겠죠. 근데 그래, 내가 가서 내 몸을 이겨서, 내 육신을 이겨서 나를 극복해서 내가 참여해서 직접 들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 속에서 점점 열기가 들어서죠. 결국 그것이 자기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지. 허물어져 가는 교회, 숫자가 줄어가는 교회, 그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신앙의 열정이 생기겠어요? 내가 참여해야 나를 참여로부터 다른 사람이 열정을 받고, 다른 사람이 열정받아서 분위기가 띄워질 때 또 내가 열정을 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작들이 모였어요. 내가 타요. 그러면 주변도 타요. 다른 장작들도 타요. 그 장작들이 타면서 그 열기에 의해서 내가 더 잘 타요. 장작 혼자
타는 거 봤습니까? 꺼지지? 적어도 장작불이 제대로 되려면요. 제가 제 경험상 장작불이 제대로 안 꺼지고 쭉 타려면은 되게 봤을 때 5개는 모여야 안 꺼지고 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열기 속에서 스스로 우리 각자가, 그 장작 각자가 데워지죠.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집단, 남의 희생에 편승해서 남의 공헌과 봉사와 희생에 편승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앉죠. 제가 말씀드리는데 군대에 있을 때 얘기를 해요. 저는 키가 작아서 유리한 게 많았어요. 군대에서 봉체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어깨에 매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봉체조 여성분들은 잘 몰라서 알려줄게요. 처음에는 봉을 들어요. 그래서 머리에 올리죠. 이렇게 전부 들어 올려요. 그러면은 저는요, 처음에만 들어올 때 힘쓰지 나중에 이러고 있으면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다 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내려요. 왼쪽에 내리는데 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닿아요. 또 올려서 또 이렇게 해요. 안 닿아요. 그러면은 내가 편하면서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요, 숫자가 작을 때 제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고생 좀 했네 그래요. 더 힘드니까. 동료들이 힘들잖아요. 이게 여러 명이 할 때 되는데 얼차려 받을 때 자, 서너 명이 5m 정도 되는 3m, 그러니까 5m 정도 되는 봉을 이때만한 통나무를 서너 명이 잡은다고 해보세요. 자, 4명인데 170, 180이 3명이고 162가 1명이에요. 그러면 이 3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키가 작지만은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어깨에 안 닿아도 손으로 받쳤어요. 이렇게 받쳐줬어요.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편하려고 아이고 나 좋네 하면서 하면은 이게 얼마나 내가 재수없는 놈이 되겠어요. 저는 아무튼 그런 몫을 일부러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함께 하려고, 부족하지만 함께 하려고. 그런 문화 속에서 특히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자담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판매점이 되시고요, 가맹점 대표님들이 되셔요. 이분들이 정말로 이걸 추구하고자 하면은요,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야 돼요. 시스템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나만 들어오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함께 들어오게 해야 돼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들어오게 해야 되죠. 들어오는 이유.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건강 또는 제품을 드시는 분들. 제품에 대해서 더 알면 좋죠. 건강에 대해서 더 아시게 되고. 그래서 월요일 이 줌 강의를 적극 주변에 홍보하셔요. 그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만 잘하면 된다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고객 관리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또 내 가맹점만 잘 된다. 그러면은 연말에 우수 가맹점 시상식 할 때 그게 푼돈이 된단 말입니다. 키워야죠. 상이 걸어야 떨어지는 짬밥도 많죠. 먹을 떡이 많아야 떨어지는 콩고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자담인 사업을 우리 각자,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이분들 아니면 이분들일 거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문화는 구성원들이 만들어 가지 회사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구성원들이 그걸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건 뭐 허공에 주먹 날리기죠. 자다미는 가맹 유통업이에요. 프랜차이즈 업체죠. 가맹 유통업을 하는 회사란 말입니다. 이게 회사의 근본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독특한 전산을 갖고 있어요. 수익 구조죠. 소득 구조. 그리고 주문, 결제 방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주문 결제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가맹점들은, 일반 가맹 유통업은 주문과 결제를 가맹점에서 하죠. 근데 자다민 이 주문 결제 시스템은 자다민 본부에서 하죠. 이건 재고 부담과 그 다음에 가격 파기를 방지하는 거죠.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굉장히 건전한 조직 문화를, 유통 문화를 갖고 가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요, 가맹점 사장님들께 수익률 제하고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가맹점에서 몽땅 쌓아놓고 있어야 되고, 가맹점이 그걸 정가로 받든지 할인해서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확정적인 수익 보장이 어려워져요. 자꾸만 싸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회사는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지죠. 직원을 한둘을 더 써야 되죠. 만약에 이렇지 가맹점으로 바로 제품이 내려간다면은 저희 직원들이 많을 필요가 없죠. 택배도 필요 없죠. 저희가 전부 다 회사에 추가로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택배에서 매일매일 택배 보내기 위해서 또 직원을 써야 되고, 회사에서 지금 이걸 부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수익구조. 문의만 40인이, 50인이, 30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의만 60%짜리 있어요, 수익성. 실제로는 10%도 안 되는데. 자다민의 수익성은, 정사는요, 수치로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실현됩니다. 조금도 오차 없어요.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금 잘하려고 서로 회사와 우리 사업자들, 판매점 내지는 우리 가맹점 대표님들과 얼마나 우리가 회사가 함께 가고 싶어 하는지 서로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제품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주력 제품이 있어요. 자다민을 대표하는 제품. 칼슘이죠. 청춘과 제이칼슘이죠. 그리고 시원장이 있습니다. 물론 청춘은 아주 특별하게 양질의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동급의 제품 중에서 그야말로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력 상품이죠. 제이칼슘과 칼슘과 시원장. 그래서 적어도 자다민 사업자라면은요, 청춘과 제이칼슘과 시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거기에 적재적소에 또 사람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아주 능숙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건 설명 못 해도 돼요. 그건 나중에 해나가면 돼요. 근데 최소한 요 세 가지 제품만큼은 제대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다민을 통해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바탕이에요. 요 세 가지 제품이 바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세 가지 제품은 자동구매 신청을 얼마만큼 누가 얼마만큼 확보해 나가느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지금 혹시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자, 나이가 50이신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60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한국 나이로 53이라고 해보시죠. 제가 63이니까. 제가 60년생이니까. 그럼 지금 현재 53년생이신 분이 10년 후 63, 제가 돼요. 제 또래가. 그러면은 12개월 곱하기 10년이면은 120개월이네요. 일을 하는 것과 목표를 두고 한 땀 한 땀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바느질 하신 분 바느질 못 하신 분 계세요? 저는 바느질을 잘해요. 막내로 자라가지고 어머님은 바쁘시고 누님은 띠동갑이기 때문에 이미 시집 가버렸고 그러니까는 옷이 터진다든지 또는 옷이 크다든지 양말이 빵꾸 났든지 하면은 그거 제가 전부 다 꿰입고 제가 줄여서 다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재봉틀 질도 잘합니다.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제가 했어요. 양말도 꿰매고요. 양말도 빵꾸 난 것도 꿰우고. 근데 실땀을 떠갈 때, 바늘땀을 떠갈 때 한 땀 한 땀 떠가지 한꺼번에 10땀이 이게 뭐 벽돌 찍듯이 이렇게 찍어지든가요? 한 땀 한 땀 해서 그게 전체가 꿰어지지. 야, 이걸 꿰매야지 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고 바늘은 찌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꿰매집니까? 한 땀 뜨고 또 한 땀 뜨고 한 땀 떠야 꿰어지죠. 야,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마음만 원이고 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죠. 120개월이라는 개월이 주어졌어요. 이 제가 최악의 경우, 적어도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하는 자담인 사업에서 최악의 경우를 또는 최하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달이지 아니죠. 이제 2달이죠. 2달 하죠. 2달에 청춘 한 박스 또는 칼슘 한 박스 또는 시원장 한 박스. 자, 어느 것도 좋죠. 자, 한번 청춘 해보죠. 한 달에 2달 만에 그러면 60개월이네요. 2달 동안에 2개월에 한 가정을 오토십으로 만들어요. 축하하고 60일 동안 사람 만나가지고 한 가정 만들었어요. 그래서 2달 걸려서 한 가정씩 만들면 60가정이에요. 그리고 63세 제 나이가 될 때 매달 청춘 60박스가 주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원장도 해보세요. 시원장은 한 가정에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먹게 되면 2개, 4사람이면 2사람은 똥구멍 막혀 있으니까 그럼 2박스예요. 이것도 역시 시원장 고객도 2달에 2개월에 하나씩 만든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60개월이에요. 이거 역시 시원장 하면은 60개월이니까 2달에 하나만 해도 120박스예요. 지금 53세이신 분 이렇게 게으르게 했어요. 2개월에 하나씩 했어요. 그러면은 10년 후 제 나이 때 순수하게 월 500 수입이 됩니다. 하고 안 하고 차이죠. 근데 판매점 되신 지 지금 1년이 되고 2년이 된 분이 있다고 해보세요. 또는 뭐 6개월이 되고 어쩌면은 뭐 그렇죠. 1년, 2년 자담이 됐으니까 자 1년 반 됐다고 해보세요. 근데 아직도 시원장이나 칼슘이나 청춘 자동 주문이랄지 아니면 매달 주문하는 고객이 없다 하시면 그분은 자담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싸게 먹으려고, 싸게 드시려고 그냥 판매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가맹점 대표들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자다민에 대한 비전을 보여서, 즉 경제적인 이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서 그분들을 사업 판매점으로, 움직이는 판매점으로 안내하는 게, 그게 자다민 가맹점 대표님들의 하실 일들인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요,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잠자고 있는 그 판매점을 위해서. 왜 자기만 먹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남에게 권하면 수입이 되는데. 세상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내가 산속에 가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팔지 않는 것은 전부 사야 됩니다. 내가 사지 않으려면은 내가 다양한 것을 팔면 돼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언제까지 노동만 팔려고 하십니까? 노동을 파는 사람들은 상품을 파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 밑에 있어요.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노동을 파는 사람들의 위에 있습니다. 직장인보다도 상인이 훨씬 더 고급 직업이에요. 얘들은 이제 장사꾼이죠. 장사꾼이라고 그러죠. 근데 장사하시는 분이 훨씬 더 고급 노동인 겁니다.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인도 다 모두 다 뜻이 있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추구하죠.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드리는 것은, 뭔가 남에게 전달하고 파는 것을 끔찍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인으로 만족해버립니다. 남에게 팔지를 못하죠.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말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놈들이 누군지, 내가 죽으라고 땀 흘려서 직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벌어온 돈, 매달 받아오는 월급을 누가 뺏어가는지 보세요. 다 파는 사람들이 뺏어가지.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지금 잠자고 있는 판매점 혹시 여기에 단순히 건강 쪽으로 와서 지금 참여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각자가 얘기하지만은, 적어도 자다민 사업자라면은요, 청춘 칼슘 시원장은 어느 누구에도 거기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고 사람에 맞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자다민에 또 프로그램들이 있죠. 제품을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청이죠. 방금 장청 설명했지 않습니까? 장청, 몸청, 세븐데이, 그리고 에너지밀 식사. 이게 자다민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다민을 통해서 아까 같이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하신 분들은요, 장청이 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죠. 왜 장청을 해야 되는지.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배를 눌러서 안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적어도 자다민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를 눌러서 아직도 아프다, 그러면 장청을 이해 못했던 거예요. 이해 못해서 장청을 안 하신 거죠. 이해하죠. 이해하는 것이 안다고 해서 이해하는 건 아니죠. 물론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걸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요, 느끼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과 내가 느낀다는 건 다른 거예요. 운동을 하면 좋지. 운동을 하면 성장한 호르몬이 나오고, 그렇지. 많은 세로토닌이랄지,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에서도 모든 호르몬의 성장 호르몬은
스위치 역할을 해.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운동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운동은 좋은 거야. 적절한 운동은 좋은 거야. 이건 이해한 거예요, 운동을. 근데 내가 직접 운동을 했어요. 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도 좋고 활기차고.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느낀다는 것은 그 이해했던 것을 느끼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각성이죠, 각성. 각성되지 않으면요, 각성되지 않는 것은 전혀 내 행동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냥 대가리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들어갔고 무거워가지고. 근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각성을 한 사람은요, 뭔가를 결과를 이뤄내요. 몸이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자다민 사업 설명을, 자다민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안다는 거하고 자다민 사업이 어떻다는 것을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다민 사업을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자다민 사업을 하면은 월 5천만 원 수익이면은 뭐 1,000만 원 이상이 돼. 이건 수치상으로 나와. 이것은 이해한 거죠. 근데 직접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느끼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느끼는 거. 그때부터 변합니다. 돈을 벌었잖아요. 이게 되네? 느낀 거예요. 자기 것이 되죠. 그때부터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자세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러면은, 느끼려면은요, 해봐야 돼요.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청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몸청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세븐데이에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에너지 밀 식사가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세븐데이와 에너지 밀 식사의 연관성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자다민으로서의, 자다민 사업자로서의 갖춰갈 것들이죠.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이걸 설명할 줄 알고. 자담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 물리적 시스템이 있어요. 굳이 뭐 한다면 하드웨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가맹점 샵 제도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혼자 있으면은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우리 가맹점 샵, 여기에 체험이 있죠. 체험이면서 교육장이죠. 지방 교육장이죠. 각각의 지역에. 가맹점 샵. 여기서 단순히 체험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1번, 2번, 3번들을 여기서 전부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단순한 체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많은 체험방들이 있어요. 체험 형태의 가맹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로가 거기가 전부죠. 우리는 이게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은요, 여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품이 있고 회사 시스템이 있죠. 가맹점 시스템, 움직이는 이 관리 경영 시스템과 회사의 관리 경영 시스템, 이게 서로 연결해서 시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기가 막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연결된 게 있죠. 힐링 캠프. 자, 우리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 요게 대한민국에 있나 보세요. 오직 자다민밖에 없어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사업이에요. 여기서 일이 오고 그러면 또 일이 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서 볼륨이 커지죠. 볼륨이 커지지 않는 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프로그램이죠. 이러한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주는 게 제품이죠. 이러한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게 회사죠. 얼마나 멋져요. 잠자고 있는 판매점들, 또 움직이지 않고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게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 가맹점이면서도 제대로 전념하지 못하시는 분들, 하루빨리 아래에서 깨어 나왔으면 쓰겠어요. 제가 가끔 이게 인용을 하는데, 미국 아메의 80% 매출을 올리고 있는 덱스터 에그라는 분이 고등학교 중퇴예요.
약 20개가 넘는 개인 회사를 만들어 갖고 있어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회사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올라오는 고정적인 인세, 증가하는 인세 수입을 통해서 계속 자기 회사를 만든 거죠. 키는 165로 알고 있어요. 저보다 3cm 커요. 말더듬이었어요. 아메이 회사 사업장에 가가지고 회원 등록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자기를 회원 등록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꾀죄죄 했으면. 빈민가의 유태인이지만 빈민가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용돈을 벌기 위해서 공원에서 사이다를 만들어가, 개인적으로 사이다를 만들어가지고 음료를 공원에서 팔았어요. 그 시절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이, 나이가 80, 90? 80대 후반이나 됐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아무튼 성공했어요.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소리내서 읽었어요. 성경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명 스피치 강사가 된 거죠. 동기부여가. 말 잘해요. 쉬지 않고 말해요. 언제 저분이 말더듬이었다고?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분 밑에 있던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지금은 굉장히 성공돼 있죠. 근데 그분이 그분 이름이 이제 아까 말더듬이 그분이 덱스터 에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후원한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아마 덱스터 키 한 2배 정도 될 정도 돼요. 뭐 하면 180, 190의 거구예요. 근데 덱스터, 나는 왜 안 되냐?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덱스터가 뭐라 했냐면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그 말이었어요.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당신이 이렇게 잘하는데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방법을 나에게 얘기해다오 했더니 덱스터가 웃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 이제 다음 펑션 때 세미나니까 펑션이 있거든요. 펑션은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하죠. 다음 펑션 때 또 만났어요. 덱스터를. 미국은 넓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야.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또 만났다.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래도 사업이 진행 안 된다. 덱스터가 또 뭐라 했냐면은 웃으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그리고 또 만났어요. 나중에. 근데 뭐라 했냐면 덱스터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요걸 이게 뭘 나타내냐면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지름길은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히고 또 만나서 부딪히고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덱스터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깨질 때 당신이 성공한다고 했죠. 당신이 깨지려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혀라. 그러면 당신이 뭐가 난 것이 없어진다. 바닷가의 조약돌 동글동글하죠. 그 조약돌이 얼마나 옆에 있는 조약돌과 부딪혀서 동글동글해졌겠어요. 모난 돌이 정 만든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하는 화법이랄지 뭔가 태도, 자세,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했던 거죠. 이해시키지 못했던 거죠. 경험이 부족.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요. 덱스터 그룹에서 제2인자가 됐어요. 사람과 부딪힌다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얽히면은 반드시 생기는 게 악연과 좋은 인연이에요. 인연 아니면 악연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욕심, 이것들이 얽히면은요, 남는 것은 폐가 망신이에요. 사람들의 욕망과 이게 서로 이기심 이렇게 부딪히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서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죠. 부딪히면서. 그래서 발전을 하죠.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사람이 노인이 돼가는 거죠. 노인이라는 것은 예전에 존경의 대상이죠. 많이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 요즘은요, 꼰대, 고리타분하고 이해를 못하고 젊은이들 이해를 못하고 구시대 사람, 현대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보죠. 그런데 과거에 사회가 급변하지 않을 때는 그 노인들은 나이가 드시면 많은 지혜를 갖게 되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남으로써 또 이 정보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남으로써 꼰대가 되지 않죠. 제 나이가 이제 63인데 저는 사람과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제 친구들 노인네예요. 말이 안 통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조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스마트폰 기능 그저 전화하면은 차라리 버튼식이 더 나은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발전을 못한 거예요. 부대끼면서 발전하잖아요. 그리고 자극받아서 그 자극을 완충시키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전하죠.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지극히 그러한 업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안 만나면은 밖에서 사람들과 안 만나면은요. 결국 누구하고 만나는지 아세요? 남편과 만나요. 자식과 만나고요. 그러면 자식과 만나보세요. 원수가 되죠, 자식하고 만나면. 특히 아들과 엄마가 만나보세요. 또 딸과 엄마가 만나도, 어머니가 만나도 또 부딪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절대 같은 일 하지 말으라고. 손님만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물론 오선도선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가족과 서로 부딪히느니, 밖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면 다 부딪혔으니까 집안에 와서는 부딪힐 힘이 없죠. 그래서 집안이 조용해지죠. 우리 가맹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캠프장을 오게 하고. 캠프장에 오신 분들은 가맹점에 다시 오게 되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모시고 와요. 그리고 그분들도 힐링 캠프로 옮기고 이렇게 돌면 되는 거예요. 아주 멋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말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자다민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자다민 정신문화예요. 이게 자다민 철학이죠. 이게 뭐냐? 정신문화, 정신세계죠. 멘탈 시스템, 멘탈리즘이죠. 이게 자다민의 우리 그냥 간단하게 문화라고 보죠. 자다민의 정신세계. 이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홍익인간이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어떻게 하면은 남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할 때 내가 남에게 좋게 하면은 그게 반대급부로 나한테 배나 오죠. 나를 좋게 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면은 나중에 한 개를 얻고 10개를 잃게 되죠. 이런 게 기본 바탕이 되면서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감사일지 문화죠. 정말 멋진 우리 시스템입니다. 이 감사일지에 들어오게 돼요. 감사일지의 플러그인, 이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운을 불러오는 시스템이에요. 행운을 불러오는 시스템. 이 우주는 감사의 에너지로 가득 찼어요. 제가 말하는 그냥 어떤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주는 감사의 에너지로 찼어요. 이게 정말입니다. 초등학교 일본에서 테스트했고 미국에서 테스트했고 한국에서 테스트했어요. 한국의 KBS 방송국에서 테스트했어요. 여자 아나운서에게
이 꽃을 놔뒀죠. 화분을 놔두고. 그리고 똑같이 그 고운 목소리로 이게 똑같은 말을 하겠죠. 이게 똑같은 말이야. 여기는 이쁘다. 너 어떻게 이런 게 이쁘게 생겼니? 감사하다. 고맙다. 여기는 야, 너 왜 따위로 생겼어? 하면서 이게 욕을 하고, 여기는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고 했더니 초등학교도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욕을 먹는 화분이 화초가 죽어버리더라. 쌀을 했죠. 쌀을 똑같이 놔두고 물에 담궈 놓고 여기에 저주를 퍼붓고 여기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했더니 이쪽 쌀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여기는 노란 곰팡이가 피고 저기는 사람을 죽이는 곰팡이, 여기는 사람에게 좋은 곰팡이, 독이 있는 곰팡이, 독이 없는 곰팡이. 이거 다 돼 있는 거 실험돼 있어요. 물을 가지고도 실험했잖아요. 물을 가지고 물에다가 글씨를 보여주고 감사, 땡큐, 뭐 아무튼 고맙다 이렇게 써놓고 사랑한다 해놓고 여기는 저주 욕설을 퍼붓고 그것을 뭐 여러 나라 말로 해도 물은 다 알아먹더란 얘기입니다. 여러 나라 말로 해도.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올려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은 사진을 찍었더니 멋진 눈의 결정, 눈 결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육각형의 멋진 결정체. 여기는 완전히 찌그러진 결정체.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우주는 감사의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창문이 뭐냐? 내가 감사함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러면은 감사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문을 닫았어요. 그럼 감사의 에너지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요, 행운이 아니라